정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오늘 시사인의 미술팀장이신 이정현 팀장이 그분의 손길로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바꿔놨어요. 저희 시사인은. 네. 어떻게 이렇게 바꿔질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요거 하나 설치하고 저 로고 달았을 뿐인데 전문 스튜디오 느낌이 이 하얀 색깔 테이블보 그렇죠. 설치했는데 근데 이렇게 굉장히 요구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분의 노고가 하루 종일 사실 여기가 회의실이었지만 사실 예, 맞아요.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진짜 스튜디오 같아요. 예, 진짜 스튜디오 같아요. 다용도실이에요. 저희 회의하기도 하고 간식 먹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양한 걸 하거든요. 어쩐지 그렇군요. 뭔가 이제 달라진 스튜디오에서 우리도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노예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읽으니까 또 좀 새롭네요. 그래, 뉴스 노예. 알겠어요. 네. 뉴스를 잘하는 기자니까요. 네. 아침마다 늘 잘 일어나요. 사실 힘들지 않아요? 네, 일어나는 건 늘 힘든 일이죠. 그렇죠. 진짜 좀만 더 자고 싶다, 막. 네. 그럴 때마다 김어준 씨를 생각해요. 아마 전국 방송에 내가 늦잠 잔 사실을 분명히 가려주지 않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일어나시긴 그렇군요. 합니다. 그보다 청취자를 늘 생각하는, 그분 따위보다는 청취자를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하는,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에 미장원까지 갔다 오시는 센스. 네, 머리 잘랐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더 좋으네요. 예, 근데 전 기르고 싶었는데 머리가 너무 상했다고 해서 그래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잘랐습니다. 그냥 패션 리더라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부담스럽죠, 이런 말들. 예,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빼주세요, 좀. 빼줘요. 네, 그냥 마타리만 해주세요. 패션 변절자로 그러면 아무렇게나 입고 오세요. 네, 머리도 알겠습니다. 막 부시시하고 오고 정말 변절자다운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성격이라 안 돼. 이런 분들은. 우리 또 시사인의 가장 별명 부자죠.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무상 기자였다가 대기자로 거듭나고 있는 여기서 대기자란 웨이팅 기자죠. 네, 오늘 네. 대기자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흰색 그래요? 거가 네. 그래요? 뭔가 서빙이 나왔어요. 이정현 팀장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썰렁 기자로 거듭나고 있는 김현희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입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가 바뀌니까 좋죠.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무슨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빨리 지나가죠? 네. 허기가 가득 찬 기자, 늘 배고픈 기자, 김현희 기자 소식을 잠시 후에 미뤄두고요. 오늘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여러분들 세 분이 골라왔죠. 뉴스 팩 시간인데요. 첫 번째, 뉴스 노예 김현지 기자가 이게 사실은 내가 발음이 안 돼서 이래요. 뉴스 노예. 이 잘 안 돼. 그래요, 어려워요. 해봐요. 뉴스 노예. 괜찮은데? 제가 여기만 제가 읽을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과하게 읽었더니 되는 사람은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법원개혁, 검찰개혁 모두 잘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 답답하신데요. 이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활동을 위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분이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팀장님을 김은지 기자가 직접 만났다고요. 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 분이신데요. 참여연대 워낙 유명한 단체라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가분들이 같이 하시고 하는 거긴 한데요. 사법농단 그리고 검찰개혁 이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다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하시면서 지금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만나서 그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얼굴을 뵈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법 없이도 살겠다는 분처럼. 의상이 너무 좋으세요. 의상도 참 네네네. 좋으시고 네. 그런데 굉장한 일을 하시네요. 저는 이 코너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 실려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이분은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 그림에 보면 오른쪽이 맞나요? 화면으로는? 그러니까 두눈부릅이라고 이제 독수리 얼굴이 있고요. 네. 또 그 옆에는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 권력이라고 해서요. 검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두 네. 가지 사진이 딱 두 가지 활동을 딱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는 직접 시민 방청단들이요. 재판에 들어가서 현재 재판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제 식구 감싸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사건의 어떤 그 뭐 이렇게 끌기라고 해야 되나요? 질질 끌고 이래서 예. 비판이 많이 있는데 아주 이름이 마음에 드네. 두는 부릅 여기.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렇게 그러면서도 귀엽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예, 확 뭔가 접근하기 좋은 이름인데 이 시민방청단이 이런데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캐릭터를요, 스티커화해서 가슴팍에 붙이고 아. 법정에 직접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알고 또 피고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피고인이 전직 최고 대법원 그렇죠.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워낙 법 잘 알이라고 해서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재판에 시간을 끈다라는 비판들이 많은데요. 일명 침대 축구 같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침대 재판일까요? 네, 그렇죠. 침대 재판 같은 것들인데요. 아우, 정말 듣기만 해도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우, 화가 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제대로 감시하고 그것들 기록을 남기자라는 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 스티커를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냐면요. 머리띠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가장 잘 보이는 방식으로. 그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을 뻔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너무 튀어서 혹시라도 법정에서 쫓겨날까봐.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투입 잡히려면 또 끝없이 투입 맞아요. 잡혀가지고는 네.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티셔츠를 입으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아, 이런데 왜 돈이 안 모이는 거지? 그러게요. 정말 좋은 아니, 일 그 하시는데. 티셔츠 하나 살 돈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요새 시민분들이 많이 이제 모금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스티커도 만들고 뭐 간단한 김밥 같은 것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셔츠 만들 만큼의 아직 모금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피빈, 네이버 해피빈에서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법관의 배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 법관의 배신. 이런 거는 좀 널리 알려야 그러게요. 돼요. 네. 네, 네이버에 가서 해피빈을 빠방빠방 쏴주시면 네. 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는 부릅 이게 진짜로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이든 항상 이런 데 보면 꼭 한자어도 많이 써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네. 이름이. 사법개혁을 위한 보훈국의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는 부릅 이러니까 네. 한결도 친근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범국민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쓰는 그렇죠.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분들은 그럼 눈이 4개겠어요. 이렇게 보는 그렇죠. 눈, 여기까지 네. 하는 눈. 스티커까지 4개, 하는요. 맞아요. 4개의 눈을 갖고 지켜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두는 부릅 방청단이 재판을 이제 계속 방청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나 이런 어려운 네, 상황 속에서도. 이번 재판이 사실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네.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혹자는 내년 총선까지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네. 보고요. 지금 상황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 탄핵도 지지부진하고 네. 게다가 법관 66명 사법농단 연루되어 있다라고 법원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명단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재판받는 진짜. 사람 너무나 두렵고 네. 혹시라도 내 재판부가 그렇게 오염되거나 탄핵되는 사람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법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장은 감시밖에 없다라고 볼 수 그렇군요. 없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는 부릅 방청단, 재판 방청단 말고 아까 이제 검찰 보고서도 이게 이제 매년 내는 건가요? 네, 매년 어떻습니까?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참여연대가 그때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감시하자라는 차원에서 매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검찰 내에서 오히려 그게 승진명부라는 말이 돌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정말 검찰이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주고 참여연대가 문제 있는 검찰 내용이다라고 지적을 하면 오히려 그 이야기가 승진할 수 있다라는 황당하네요, 일종의 진짜. 비아냥이었던 야,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그런 이야기를 애써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꾸준하게 기록을 해서요. 벌써 그게 이제 10년에 가까운 기록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요. 여전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는 높고 하지만 그 기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록들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그걸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 이번에 이제 그 과거사위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고 이러는 건데 네. 진짜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네. 거듭 태어나셔야 합니다. 선배도 여기 두 눈 어? 그룹 하나 붙이시면 스티커는 진짜 달아주셔야 여기 되는데. 붙이면 두눈 부릅 방송할까 진짜. 아, 나 내눈 부릅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눈이 여러 개 달렸으면 좋겠어 나. 그러니까 정말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네.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름을 다시 소환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처리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부장검사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휘한 지휘부가 있고 또 실제로 실무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사람들 이름 모두 역사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세금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분명히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 겨우 해야지 겨우 받아내고요. 심지어 주인검사 이름만 주고 실무한 사람 이름 안 주는 경우가 많대요. 맞아요. 네. 그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가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더 새롭게 환기시키게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 보고서가 나오면 좀 반성하는 계기로 그렇죠. 삼아야겠죠. 근데 이게 매년 이게 이제 이름이 붙여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년 좀 성격이 달라지니까 이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 제목이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 권력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조금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네.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중국의 황하왕이 맑을 데가 없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의 기대가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백년하청 아까 그 뭐 검찰개혁이라는데 사실은 저 앞에 저 무슨 뜻인지 근데 저는 좀 낯선 어렵죠. 저 처음 말이에요. 들어본 네. 그렇죠. 단어예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많이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날 새는 거 아니냐,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입이 착착 붙을 것 같아요. 네네. 날 검찰개혁 날 새겠다. 그렇죠. 네, 김연희 기자가 아까 라임을 붙이더라고요. 네. 아, 네. 날새는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그러니까. 네. 좋네요. 네. 나 여기 감시센터에 가서 매번 이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목을 좀 홍보 제목도 이렇게 달아드리고 나 두는 그룹에 좀 그래서 회원가입해야 되겠다 진짜. 선배부터 해피빈 아 그래 쏘시고. 해피빈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잘 못해 로그인을 못해. 네이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네. 내가 백년하청 이런 단어는 아는데 네이버에 로그인은 못 하시네요. 디지털에 약해가지고 슬프네요. 네. 아 진짜 이것들이 뭐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회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요. 우리 모두의 좀 정성과 마음을 해피빈으로 네. 해피빈으로 좀 꼭 후원을 안 모아주시면 하시더라도 일단 그렇죠. 법관에 배신 검색이라도 좀 해보시고 네, 어떤 활동 맞아요. 하시는지라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안다고 좋아요, 구독, 알람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이라도 그렇죠.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되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네.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굉장히 정말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이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들과 또 김인지 기자처럼 끝까지 추적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희 기자 왜 또 거기서 웃음을? 네? 김현지 기자 얼핏 얘기했더니. 김인지 기자. 나는 이렇게 김은지에 대해서 뉴스 묘에도 안 되고. 뭐 하나씩은 꼭. 별명도 말을 못하고 이름도 말을 못하고. 알겠어요. 아니, 김은지 기자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
저 굉장히 김은희 기자 좋아하니까. 악플 좀 달리시겠네요. 그래요. 아, 나 진짜. 저 아줌마 뭐야? 막 이러면서. 어쨌건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김현희 기자도 좀 따뜻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모두 회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파업 이후 꼭 10년 만이죠.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노사가요, 해고자 복직에 합의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차로 지난해 그 12월 31일 71명이 복직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48명이 복직 수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평택 네네네. 좋은 예.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네. 공장에서도. 그 원래 그 신규 채용을 음. 하면은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하기 전에 네.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 6월 21일에 평택의 한 병원에서 이제 복직 수순을 밟고 있는 해고 노동자 48명이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러 김득중 지부장님을 만났는데 네. 굉장히 남다른 기분이었다. 그러시겠어요. 설레기도 하고 정말 만감이 아, 교차한다는 네, 말이 네, 딱 네. 맞는 것 그렇게 같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과 함께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쌍차 문제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다는 얘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또 묘한 뉘앙스를 남기시는데, 사실은 이 김득중 지부장이 지금 그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차 지부를 이끈 지가 한 7년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내건 얘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본인이 복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득중 지부장도 이번에 복직하시죠? 네네. 이번에 복직하는 48명 가운데 김득중 지부장 있고요. 그다음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 들어가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복직이 다 됐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예. 얘기죠? 근데 남은 문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돈 문제입니다. 나는 또 딱 감이 왔는 딱 그 부분이 왔어요. 이 손해배상, 손배소 네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워낙에 쌍용차 파업을 계기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노조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래요. 한 손해배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불거졌었는데요. 지금 복직자들은, 그러니까 복직 대기자들은 회사로 다 돌아가고 있지만 손해배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에 쌍용차 옥새 파업을 진압하면서 네. 경찰이 입었던 피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네. 그게 그 재판이 지금 1심, 2심을 거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소송 청구한 24억 중에서 2심에서는 11억 6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손해배상이 매년 지연 이자가 붙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연 20% 정도가 붙고 아니 있어요. 뭘 그렇게 고리해요? 지금 카드 이자보다 예, 더 많이 진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리입니다. 진짜? 뭐 국가가 그렇게 고리를 하는 그렇죠. 게 참 참, 이해가 안 네.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21억 원 가량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쭉 이 쌍차 관련해서 관심 있어 살펴보니까, 지난해 이제 8월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권고했던 사안들이 그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 중에 이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 이런 내용도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분명히 콕 집어서 손해배상을 취하라는 그렇죠.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왜 이런 권고를 하게 되었냐면은 그 지난해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009년 파업 진압하고 그다음에 2011년에 대한문 앞에서 그 쌍차 지부가 분향소를 네네, 만들고 그랬었죠.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강제 철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네네. 때문에 쌍용차 조합원들을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을 네. 청구하게 된 것도 취하를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권고를 지금 경찰에서 1년째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해결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이 복직되면서 이런 것도 잘 네, 맞아요. 진짜 복직됐으니까 이제 네. 진짜 다 끝났다. 네, 이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각했거든요. 노사가 게다가 되고. 지난해 권고가 나왔던 그렇죠. 사람도 기억하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도 뭐 경찰이 이렇게 1년씩이나 음. 시간을 끄는 데는 나름의 사유와 사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경찰 측에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네. 경찰의 답변은 사실 거의 1년째 동일합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 권고사항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답변하기 어렵다. 아니 하고. 참 답답하네. 검토를 얼마나 해야 된다. 굉장히 신중해요, 진짜. 예, 굉장히 신중한 엄청 신중하네. 태도를 보이시고 또 답변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셨어요. 예. 아. 결과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게 무슨 2년 동안 고민할 사안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침대 재판 이후에 네. 침대 검토 아니에요? 네, 이거 이게 진짜. 다들 침대네요. 진짜. 네. 침대에서 모든 다들 이렇게 걸 누워있네요. 근데 진짜. 두는 부릅이 아, 필요한 예, 분야가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쌍용자동차 하면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해고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뭐라고 해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인데. 그때 구호가 해고는 살인이다였잖아요. 아, 그쵸. 그래요. 맞아요. 그게 맞는 제가 말인 것 차마 이 같아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거만큼이나 가족들이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31명이 이 해고와 관련해서 이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는 경찰 진압에도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지 그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사실 다 남아있고 그렇죠. 그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결과도 사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굉장히 안 그렇죠. 좋다. 네. 예, 그런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근데 그게 거의 전쟁 같은 수준의 진압을 당한 거고 진압을 한 거였고 근데 그 트라우마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경찰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손해배상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문제라는 거는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일단 피고, 지금은 쌍용차 조합원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차 조합원들은 퇴직금이 가압류가 된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한들 뭐예요? 그 돈 다 글러가는데, 지금.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올해 1월에 이제 71명이 복직을 했잖아요. 네. 그 복직한 해고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한테 첫 월급, 10년 만에 받은 첫 월급에서 일부가 가압류가 돼버린 거예요. 어휴.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 여론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경찰에서 이 복직자들에 한해가지고 가압류를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직 복직하지 못한 대기자들한테는 가압류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풀어주면 다 풀어줘야지 왜 복직자들만 풀어주냐. 그래서 이 쌍차 지부에서도 그 이유를 물었는데 경찰 답변이 그 내부적으로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직자들은 고정 수입과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재압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복직하지 않은 해고자들은 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말인즉 경찰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고 사실 그러니까요. 대법원 판결까지 끝까지 받아볼 취할 생각이다.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진짜 그 무슨 그쪽 갈 때까지 가보자는데 진짜 갈 때까지 가서 이게 그 나오게 되면 그것도 진짜 이건 또 다른 국가폭력의 2차, 3차의 국가폭력이라고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 쌍용자동차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지부에서 6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인데요. 6월 24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사과하고 손해배상 철회하라. 즉 권고안, 지난해 나왔던 권고안을 지키라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정부 말고 쌍용차 사측에서도
쌍차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쌍용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좀 계속 그 소송을 취하하라고 사측과 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쌍용차 지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사측에서도 정부가 소송을 철회하느냐 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소송을 계속 쥐고 가느냐 아니면은 진짜 권고한 대로 취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안들이 걸려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대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도 쌍용자동차 노동자였던 네네네네. 것처럼 그리고 인도에 가서도 마인드라 그렇죠. 회장도 직접 만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던 문제였으니까 이 정부나 또 경찰이 좀 전폭적으로 잘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사실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의 진상이 이제 밝혀지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김두춘 지부장이 쌍차 문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관심을 가져주는 시민들의 힘이라는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원선 에디터가 준비한 건데요. 우리의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 어떤 불편한 문제들을 다루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물론 낮에도 이제 댁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여기 지금 저희 같이 방송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주로 이제 집을 많이 비워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밤이 되어서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집에 하루 종일 머무르지는 않지만 사실 집이라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어딘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도 있고 관리가 필요하기도 한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요. 예, 근데 저희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도맡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문 노동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그런 그렇죠. 일들을 해주시는 그렇죠. 분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검침원이나 정수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나 혹은 뭐 배관 수리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맞아요. 방문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 이 방문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 방문 노동자에 대한 기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기사와 관련된 걸 많이 봤는데요. 이 여성 방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 지난 5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울산의 경동 도시가스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한 여성 점검원이 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요. 근무 중에 성추행을 당한 후에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원룸에서 가스 안전 점검을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자 거주하던 남성이 진짜로 점검만 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1시간 동안 그 여성 점검원을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탈출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주하는 남성이 몸에 터치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 추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조사하기가 애매하다. 경찰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경찰분들 요즘 왜 그러시죠? 저희 거의 매주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경찰분들. 매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초동수사 이런 얘기할 때 네. 경찰의 태도가 늘 문제가 되는데. 경찰도 경찰이지만 이 경동 도시가스 이 회사의 네. 대처도 참 아쉬웠던 것이 이 피해를 입은 여성 점검원에게 고작 이제 일주일간의 휴무를 준 뒤에 약간의 성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다시 업무에 투입했다라고 아니 얘기합니다. 성교육을 가해자 남성이 아니라 그런 피해 이분에게 여성에게 했다. 예, 여성 여성분이 성교육을 받아야 검침원에게. 되냐고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일을 하는 이상 예. 어떤 성교육을 했는지가 참 네, 저도 그 황당하고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정말 이게 사람이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감정이 살아있다면 한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1시간 이상 낯선 공간에서 어떤 남성의 상상해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정말? 거기에서 감금됐다고 생각하면 네. 진짜 그게 어떻게 일주일 안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그러니까요.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점검원의 이렇게 회사의 태도나 경찰의 태도나 모두가 이제 정말 다 여성들이라면 다 공분하고 있고 상실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성 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성추행 수위가 위협이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경동 도시가스 이 회사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시했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객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 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고 자리를 떠난다. 음담패설을 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못 들은 척 담담하게 업무적으로 말을 돌린다. 이런 매뉴얼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상상을 해보시면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매뉴얼이 진짜 유효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비정상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고객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몹시 화가 나네요. 화가 나네 이런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저는 업무를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막 성희롱 같은 이야기 하는데 네 지금 가스가 엄청 몇이고요. 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나갈 수는 있겠어. 그 말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지금 이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그러니까 범죄를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회사나 아니라 이런 데도 예.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들을 음.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예. 그런 기사도 꽤 나온 바가 있어요.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언제 검침을 하니까 거기다 써달라고 하는 예,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예, 맞아요. 좀 맞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예. 써주고 그분들 입장을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검침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위협적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살기도 사건까지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후에 이제 경동도시가스의 여성 검침원들이 아주 이렇게 집단적인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인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건이, 그러니까 자살 기도를 한 그날 이후에 5일 후인 21일에요. 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분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가스 점검 여성 노동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날로부터 현재까지 지금 한 달여째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분들의 요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성 검침원이 단독으로 가정에 방문하지 않고 네. 2인 1조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예,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요구에 대해서 경동도시가스 원청과 그다음에 5개의 고객서비스센터는 2인 1조로 근무조를 짜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주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로서 환원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여성 검침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 우리가 그 김군으로 기억하는 스크린 도어도 예, 그렇고, 예. 또 그게 그렇죠. 김윤규 사건도 그렇고 모두 다 2인 1조만 됐어도 사실은 맞아요. 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하나 해결이 참 다 혼자 안 되지. 근무하다가 그런 일이 예. 벌어졌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 인권과 그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전혀 그리고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예. 사회가.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정말 그래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절규하듯이 내가 정말 사라져야지 죽음으로까지 뺏게 이걸 어떻게 호소할 길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없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죠. 참 그리고- 고마운 분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생활하니까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높은 곳에 올라도 가야 되고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작은 노력들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방문 노동자에게 정말 이 고객의 집이라는 게 일터인데 그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는 것, 2인 1조, 그 비용을 넘어서 한 사람이 정말 일터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3가지 뉴스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지속적인 관심만이 그러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네, 관심인 것 같네요. 관심이네요. 두는 부릅. 오늘 네, 눈은 진짜. 부릅.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넷이서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사회 여기 눈동자 CG 좀 넣어주세요. 근데 안 떠줘 눈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세 분, 나까지 4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